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요. 또 그리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 과학을 쉽게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그리고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요, 당신의 미래를 바꿀 오늘의 과학, 내일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총 8분의 전문가, 작가, 그리고 강연자 여러분들을 모셔서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언어를 해독하는 진화 유전학자이자 과학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만큼 과학 이야기를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또 전달을 해주시는 능력자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대한 박사님과 함께 인간은 왜 죽는가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의 이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시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인간은 왜 죽을까? 사실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가 이 고민을 아마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연구, 이 주제를 생각을 하게 되셨고 연구를 하게 되셨을까요? 아마 뭐 제가 그 생각을 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든지 초파리, 정말 이 수명도 작고 몸집도 작은 친구들을 연구해서 인간의 노화, 인간의 죽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짝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쁜 꼬마 선충이 특히 이 수명과 노화에서 중요한 모델인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굉장히 짧게 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거북이를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연구가 안 끝나요. 거북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가 죽어요. 아들아, 손자야, 네가 이 연구를 이어가라 해서 몇백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이 최대한 짧은 생물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바로 오늘의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노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 왜 늙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클림트라는 이제 화가인데, 여기 보면 젊은 청춘들이 엉켜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죽음이 서 있죠.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거죠. 왜 청춘들의 주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려야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40억 년 동안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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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조상이 이때 만들어졌고, 여기로부터 마치 아주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생명의 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씨앗에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자라난 거,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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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인 거죠.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죽는 생물로 진화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과 진화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죽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뒤집어야 돼요. 진화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 책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킨스의 이 이기적 유전자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문장, 한 문장만 딱 뽑으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DNA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행동하냐? 우리 안에 있는 DNA 때문이란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DNA고 우리는 차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고 어떤 특정한 생물들의 어떤 표현형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노화와 생식을 보면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자, 여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차를 여기 지금 제가 AI로 만들어서 너무 깨끗하게 나왔는데 연식이 30년 된 차라고 합시다. 여기에 새로 신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운전자라면 이거를 계속 30년 된 차를 타겠어요? 이걸 타겠어요? 이걸 갈아타겠죠. 이 차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폐차당하면 슬프겠죠. 우리가 죽는 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는 일종의 폐차랑 비슷한 거예요. 차 입장에서 슬프겠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갈아타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런 관점을 한번 노화를 생각을 전환해서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DNA가 어떻게 계속해서 지구에 남아있고 퍼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건 바로 생식 때문이에요. 생식.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빠의 정자랑 엄마의 난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정란이 막 세포가 분열하고 발생을 해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혈액세포 같은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서 하나의 이 개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처음에 시작은 뭐냐? 생식세포예요. DNA가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배달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 배달, 택배를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생식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크게 두 종류의 세포로 나눌 수 있어요. 생식세포, 체세포라고 합니다. 몸을 이루는 세포라는 뜻에서 체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도 나중에 자라서 만약에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DNA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그 생식세포가 수정을 해야지만 다음 세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생식세포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죠. 체세포는 다 죽어요. 제 몸에 있는 체세포는 언젠간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뭐냐면 생식세포인 거예요. 제 생식세포 중에서 2개는 제가 죽고 난 이후도 살아있어요. 왜? 제가 아이가 2명이니까 그 아이 2명에 이루는 모든 세포가 각각 제 생식세포 하나, 제 생식세포 하나에서 왔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불멸한다고 그래요. 불멸의 생식세포. 생식세포가 되지 않은 세포들은 결국은 한 인간 죽을 때 다 죽지만 생식세포는 생식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생식세포가 얘는 계속 이어지고 체세포는 만들어져서 계속 죽습니다. 얘는 넘어가지 못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체세포도 다음 세대에다가 DNA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생식과 노화를 바라보면 굉장히 심오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진화생물학이 막 발전하면서 노화라고 하는 현상을 진화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1970년대에 발표된 매우 중요한 이 노화 이론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Evolution of Aging and Longevity예요. 에이징은 노화고 롱제비티는 수명이에요. 노화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화했냐라고 하는 것을 다룬 연구입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냐면 중요한 것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DNA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소마에 들어있는 DNA 어차피 다 죽어서 없어지죠? 생식세포에 있는 애들만 살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기적 유전자가 선택이 되냐면요, 사라지지 않는 불멸하는 생식세포를 돕고 체세포는 버려도 되는 유전자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disposable soma라고 합니다. disposable은 버릴 수 있다는 뜻이고 soma는 체세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이기적 유전자들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생식세포는 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 몸이 우주선이라고 하면 우주선이 공격을 받아요. 그럼 탈출선을 통해서 탈출하잖아요. 그 유일한 탈출선이 생식세포예요. 탈출선이 없어지면 DNA는 이기적 유전자는 그 안에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DNA를 전달시킬 수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한에서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자원이 있어요. 우리 음식 먹고 하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까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시죠? 그 돈을
학원비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도 쓸 수 있고 여행을 간 데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생식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고 새끼들을 많이 낳는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기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뭘 선호할까요? 생식을 잘하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는 늙고 언젠간 죽게 되더라도 생식에서 성공하면 자연 선택이 그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가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자원을 생식보다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 투자하게 되면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디스포저블 소마, 체세포를 버릴 수 있는 체세포 이론입니다. 자, 진짜로 그럴까? 증거들이 있어요. 예쁜 꼬마 선충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식 세대를 만들 때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를 통해서 만듭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세포 2개가 정자와 난자를 다 만드는 세포들이거든요. 얘를 새끼 때 조금 잔인하지만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요. 레이저로 지져서 없애면 얘는 불임이 돼요. 새끼를 못 만들어요. 대신에 수명이 2배로 늘어나요. 말하자면 원래는 생식에 가야 될 에너지를 생식세포가 없으니까 노화 대신에 장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를 들으면 뭐 벌레가 뭐 그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놀랍게도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무슨 민족이다? 족보의 민족이에요. 근데 족보에 보면 저기 우리 조상님들까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쫙 다 나와 있죠. 수명에 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또 우리 조선 왕조실록 같은 실록의 역사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뭘 비교했냐면 조선시대의 이 집단들마다 수명을 비교를 했어요.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왕은 47세 살았어요. 예, 왕은 뭐 독살도 많이 당했겠죠. 양반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수명 평균 한 5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내시들의 평균 수명이 놀랍게도 70세입니다. 지금 우리 성인 남성이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당시에 못 먹고 살았던 그 시대에 뭐 내시가 양반보다 더 잘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던 집단일 텐데 내시의 특징이 뭐예요? 어렸을 때 꼬마 선충이랑 똑같은 걸 한 거예요. 남성 기능을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식과 수명 사이에는 말하자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거든요. 뭔가 하나를 얻으면 뭔가 하나를 잃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연구가 우리 조선시대 내시 연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조금 더 확대해서 전체 생물계를 보면 여기서 X축은 생식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몇 살에 혹은 몇 달 됐을 때, 몇 년 됐을 때 생식을 시작하는지가 로그 스케일로 쫙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의 알려진 최대 수명이 Y축에 딱 적혀 있어요. 완전히 일직선이죠. 늦게 새끼를 낳는 생물일수록 오래 살아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생식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가 언제 죽냐라고 하는 것은 생식과 관련돼 있고 거기에는 자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체세포를 버려도 된다는 이론보다 조금 더 먼저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1957년에 나온 안타고니스틱 플레이오트로피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적대적 다면 발현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의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논문에서 나온 1957년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진화생물학자가 노화, 죽음에 대한 이론을 세운 건데, 이 직선은 뭐냐면 어떤 생물이 나이에 따라서 생식할 가능성이에요.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아기 때는 생식을 안 하죠. 좀 크면 새끼를 낳기 시작하다가 또 늙으면 새끼를 안 낳죠. 이거랑 생물이 죽어나가는 속도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은 언제 본격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냐? 생식을 시작하고 나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연 선택 때문이에요. 자연 선택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을 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연 선택 때문에 젊을 때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유전자를 못 남겨요. 근데 생식이 끝난 이후에 질병이 걸려도 자연 선택은 상관을 안 해요. 왜냐? 생식이 끝난 이후에는 뭘 한들 유전자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말하자면 운전자가 떠난 차예요. 그 떠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폐차를 시키든 박물관에 갖다 놓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선택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생식이 끝나고 나면 자연 선택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적대적 단면 발현 이론인데 젊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 유전자들도 선택이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왜? 젊었을 때 생식을 잘하게 도와주고 우리 몸을 죽이는 방향으로 작동해도 이기적 유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더 많이 퍼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좀 나쁜 유전자, 도와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공격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식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늙는다는 원인으로 이런 이론으로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젊었을 때는 자연 선택이 우리를 보존해 주다가 생식 끝나고 나면 이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전자들이 갑자기 이제 스물스물 튀어나와서 우리를 늙고 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왜 죽을까, 인간이 왜 죽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지는 두 개의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